10살부터 20살 사이에는 시냅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지치기를 하고 사라지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일부 강의에서 얘기했던 10대의 두뇌는 뭔가와 사랑에 빠지지 않고 뭔가에 집중하거나 열정을 발휘하지 않고 뭔가에 몰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20대 중반쯤 넘어갔을 때 굉장히 멍청한 두뇌로 바뀌어버립니다. 그게 10대 두뇌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10대 두뇌가 자연 상태에서는 원래 타고난 잠재력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갉아먹기 때문에 자기 두뇌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 어떤 특정 방향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그 어떤 진로라든가 또는 어떤 학과목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수학을 좋아하느냐 영어를 좋아하느냐 예체능을 좋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는 학교에서 전혀 배우지 않는 것들, 학교 과목에 없는 것을 내가 좋아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또는 그 학 과목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좋아할지도 몰라. 뭐 연예인이라든가 스타한테 사랑에 빠져서 팬클럽에 가입을 하고 매일매일 그 스타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괜찮아요. 뭐가 됐든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냐? 10대 두뇌는 뭔가에 관심을 갖고 사랑에 빠지지 않고 열정과 몰입이 없다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망가진 두뇌가 된다는 거예요. 20대가 됐을 때. 이게 뇌과학에서 계속해서 증명된 것들이고, 그래서 보면은 10살 이후에 10살부터 20살까지 논리력이 굉장히 좋아지는데 이런 거예요. 시냅스의 잔가지들은 거의 다 사라지고 뭐만 남게 되냐면 자기가 정말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정열을 바치고 열정을 바치고 몰입했던 그 활동과 관련된 어떤 두뇌의 뉴런들 사이의 연결망, 그것이 굉장히 두꺼워지면서 강해집니다. 그게 10대 두뇌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가장 불행한 10대 시절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일부 강의의 주제랑 연결되는데, 사랑과 열정과 몰입이 없는 10대가 가장 불행한 두뇌예요. 그 대상은 모두 뭔지는 상관이 없어요. 뭘 사랑하고 뭐에 관심을 갖고 뭐에 열정을 가지고 뭐에 몰입할 것인지, 아무거나 10대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아마 인공지능 시대에도 큰 돈은 벌지 못할지라도 이세돌처럼 뭔가의 아름다움을 느낀다거나 또는 위로를 받는다거나, 제가 일부 강의서도 이렇게 얘기했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앞으로 인간들의 세상에서는 성공과 실패라는 단어가 사라질 것이다. 왜냐? 인공지능이 등장한 순간 모든 인간은 지적장애인이고 모든 인간은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간들 세상에서는 뭐만 남는다고 했죠? 일부에서 더 즐겁게 살거나 더 재밌게 살거나 이런 것만 남는다니까. 또는 더 우울하게 살거나. 성공과 실패가 아니야. 내가 어떻게 사느냐만 남아 그냥. 근데 자기가 뭔가에 어떤 사랑을 하고 관심을 갖고 몰입을 하고 했는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게 또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더 부자가 되고 누가 더 가난하게 되는 것조차도 예측하기가 힘들어 앞으로는. 그게. 그리고 이미 지금 굉장히 돈을 잘 번 부자라 할지라도 언제 망할지 몰라. 여러분 마이다스라는 그 신화 알죠? 마이다스.
만지는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해버리는. 기억나? 마이더스. 그 사람이 황금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그 소원을 빌잖아요. 나 황금을 많이 갖고 싶으니까 만지기만 하면 이걸로 황금을 바뀌게 해줘라 그랬더니 깊게 생각을 안 한 거지. 앞으로 지구상의 부자들은 그 마이더스의 운명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대다수의 부자 기득권들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황금을 지워야 돼요. 안 그러면 마이더스 같은 상황이 옵니다. 뭔가를 먹으려고 하는데 빵도 황금으로 변하고 모든 게 황금으로 변해. 배고파서 죽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황금은 있는데 먹을 게 없는 거지. 앞으로 왜 그런 시대가 오냐면 소비가 어떤 돈을 주고 뭔가를 산다거나 하는 이런 활동들이 계속해서 줄어들게 돼요. 앞으로는 부자들이 뭔가 물건을 만들어도 그걸 살 사람이 없어. 아까 내가 그 얘기하다가 좀 그냥 넘어가 버렸구나. 뭐였냐면 내가 이 페이지에서 그 얘기하다가 넘어갔어. 이거 커뮤니티까지 얘기를 했다고. 커뮤니티까지. 근데 미래 사회 자체가 인공지능 로봇이 레이버, 모든 노동을 점점점 차지해 가기 때문에 이게 미래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거야. 그러면은 인간들의 3대 활동 중에서 레이버 노동, 워크 작업, 액션 행위가 있는데, 그럼 레이버가 인공지능 로봇이 다 가져간다면 인간은 워크하고 어떤 행위, 액션을 하면서 뭔가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이 활동을 안 하면요 병들어 죽어요. 운동을 안 하면.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된다고. 그게 돈을 버느냐 안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하든 액션을 하든 간에 일단 그것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이제 우리 예술가들을 보면은, 저도 이제 화가인데, 미대를 나온 화가인데, 한 10,000명 중에 1명만 그 자기 예술로 먹고 살거든요. 9,999명이 자기 순수 예술로 못 살아요. 10,000명 중에 1명만 겨우 먹고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그런 예술가와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바다 낚시꾼이다. 아까 일부에서 예로 들었던. 그럼 여러분 최근에 낚시 채널에서 보면은 낚시 강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바다에 가서 그 사람의 낚시 실력이 아마 10,000명 중에 1등일 거예요. 물론 이렇게 로비를 잘해가지고 TV에 나오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실력이 그다지 낚시 실력이 좋지는 않지만, 어찌됐건 굉장히 최고수만 그 낚시 활동을 통해서 부수입을 얻게 되는 거죠. 완전히 고수만. 그러면 고수가 아닌 그 바다 낚시하는 사람은 뭘 얻게 되죠? 물고기를 얻게 되잖아. 물고기를 얻게 되잖아. 낚시를 하니까. 마찬가지로 앞으로 인간들은 워크하고, 이 워크라는 작업이라는 의미인데, 이 작업이라는 건 뭐냐면 뭔가 인간이 열심히 하고 잘 하는데, 그것이 그 일을 한다고 해서 꼭 누군가가 월급을 준다거나 이렇게 화폐 가치로 교환이 되지 않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워크예요, 그게. 그래서 워크하고 액션 중에서, 그러면 이건 돈도 주어지지 않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인간의 어떤 자존감을 지켜주고 건강을 지켜주는 활동이 뭐가 있을까라고 미래학자들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좋은 후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생태농업으로 나옵니다. 즉 커뮤니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데, 어떤 공동체를 이루는데, 거기에는 인공지능 로봇이 농사를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을 안으로는 인공지능 로봇이 안 들어오는 거야. 인간들이 직접 어떤 생태 유기농을 하는 거죠. 이게 똥을 퍼가지고
논밭에 뿌려가면서 똥 냄새 맡아가면서, 물론 똥 냄새를 없애는 그런 미생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커뮤니티하고 농업이 결합된 활동에서 대다수의 인간들이 그 워크하고 액션을 하게 됩니다. 그게 기본이야, 앞으로는. 근데 그 기본 위에 워크하고 액션을 하는데, 그 레이버는 대부분 인공지능한테 넘어가니까, 그 워크하고 액션을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바둑을 두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지만 이세돌 같은 사람 드물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는 커뮤니티 안에서 저녁에는 기타 치고 그 공동체 안에서 노래 부르면서 놀면서 낮에는 일을 하고 이렇게 살아, 그냥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림을 잘 그리거나 굉장히 악기 연주를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뭔가를 좋아하고 함께 모여서 사는데, 그 중에서 아주 극소수만 세계적인 예술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세계적인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 그 활동을 선택하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왜? 확률적으로 그것은 10,00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아마 미래에는 10만 분의 1일 수도 있어요. 100만 분의 1일 수도 있고. 그 정도로 어떤 세계적인 예술가가 된다는 게 더 힘들어질 거예요, 앞으로는.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되고, 인공지능조차도 예술 활동을 시작하게 되니까. 인공지능조차도 악기 연주를 하게 될 것이고, 물론 인공지능이 악기 연주를 직접 기타 연주를 하는 시점은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아까 제가 인공지능은 두뇌는 발달했지만 손발은 아직 발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고, 대략 2050년에서 2070년까지는 여러분들이 손발을 통해서 뭔가에 굉장히 숙련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문제집을 풀고 도서관에서 책을 열심히 보는 사람보다 더 직업을 갖게 되고 더 많은 돈을 벌 확률이 더 높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일부에.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해가지고는 지적인 노동으로는 인공지능을 이기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가 학교고 하다 보니까 이 중에서 몇 명, 선생님 나는 바다낚시도 싫고요, 책 보는 게 제일 좋은데 어떡하죠? 라는 친구들이 한두 명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 친구들한테 이제 좀 조언을 하자면, 아까 얘기했죠. 사랑, 열정, 몰입, 이런 목표를 삼아야 돼요. 이 중에서 공부를 좋아하는 학생이라면 쉬지 않고 공부하겠다라는, 초인적으로 공부하겠다라는 목표를 삼아야 돼요. 만약에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다면 그 도서관에 있는 20만 권의 책을, 조그만 도서관에 보통 20만 권이 있거든요. 또는 큰 도서관에 200만 권의 책 중에서 최소한 10분의 1, 20만 권 정도는 내가 다 훑어보겠다라는 목표를 가져야 돼요. 가능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여러분이 그 정도로 초인적인 독서를 할 자신이 없다면 공부를 즐기지 마세요. 그러니까 정말 공부로서 한번 여러분들이 예술적 경지에 가고 싶다면 그 정도로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그건 좀 너무 하잖아요. 나는 그냥 공부를 취미 활동으로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20만 권까지 읽을 필요는 없어요, 책을. 그냥 이렇게 취미 활동하듯이 책을 보면 돼. 그러나 이거 한 가지를 명심해야 돼요. 아마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취미 활동만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뭔가 책을 통해서 인공지능과 협업할 정도의 고수가 되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무슨 활동을 하든지 얼마나 사랑과 열정과 몰입이 필요한가, 그것을 느껴봐야 돼요. 책을 볼 거면 그 정도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도서관 전체를 마스터해버려야 돼요. 이제 끝으로 한 2-3분 남았는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희망을 전달하고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자, 제가 일부에서
인공지능과 인간의 차이, 사랑과 열정과 몰입이다.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최근에 뇌과학을 공부하면서 발견한 건데, 첨단 뇌과학자들이 뭐를 찾아냈냐면 인간의 몸과 두뇌에 양자 컴퓨터와 같은 기능이 숨어 있다는 것을 최근에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양자 컴퓨터라는 것은 지금 개발된 인공지능보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1조 배 뛰어나다 그랬죠. 앞으로 인공지능이 슈퍼컴퓨터하고 인공지능이 발달을 할 때. 그런데 그 인공지능보다 1조 배 정도 뛰어난 게 양자 컴퓨터예요. 아직 지구상에 완벽한 양자 컴퓨터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두뇌 속에 그 양자 컴퓨터 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정말 사랑과 열정과 몰입으로 자기 두뇌를 개발하는 사람은 인공지능을 능가하는 두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초능력이 있어요.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인간은 초능력이 있다. 인공지능을 능가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초능력을, 인간의 초능력을 만드는 기본 3가지 활동을 제가 일부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게 사랑과 열정과 몰입이에요. 그리고 이 두뇌는 시냅스에 있는, 인간의 시냅스에 있는 저 빨간 수용체하고 파란 수용체인데, 이 빨간 수용체가 나와야만이, 이 빨간 수용체가 활성화돼야만이 인간은 초능력을 발휘하는 두뇌로 바뀌어갑니다. 그런데 이 빨간 수용체는 인간이 감동이나 감정이 강할 때에 활성화되는 것으로 밝혀집니다. 그래서 내가 일부에서 괜히 사랑과 열정과 몰입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3가지가, 물론 누구나 다 성공하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을 인공지능을 능가하는 두뇌로 만들어주는 방법이에요. 꼭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열정을 발휘하고 뭔가에 푹 빠지세요. 그리고 몰입이라는 것은 자기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조차 잊어버리는 게 몰입이고, 뭔가를 노력을 할 때 시간이 멈춘 느낌을 받는 게 몰입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해요. 진짜 몰입은. 꼭 그런 몰입을 10대 때 맛봐야 돼요. 왜? 10대 때 두뇌 잠재력이 가장 많고 25살이 넘어가 버리면 사랑과 열정과 몰입을 해도 초능력이 안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인간의 초능력은 10대 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10대를 꼭 놓치지 마세요.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